근데 하이브가 이렇게 다 잘해요. 정말 정말 잘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팬심을 담아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하이브가 방탄소년단을 정말로 메가 히트를 시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상장할 때 즈음에 세븐틴과 뉴이스트가 소속된 플레디스, 여자친구가 소속된 소스뮤직을 인수를 하죠. 그 이후에는 동생 그룹인 투바투, CJ하고 같이 낸 엔하이픈까지 연속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두 번째 줄에 좀 주목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수된 회사의 가수 팬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자친구 최근 해체 소식이 들려왔죠. 이게 특히나 이제 여자친구 멤버들의 SNS를 보면 이게 정말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해체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뭐 사실 이제 걸그룹이 보이그룹만큼의 수익성 내기는 어렵고 특히나 걸그룹이 뭔가 투어를 돌 정도가 안 되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때부터는 좀 다른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대형 투어를 돌 수 있는 걸그룹은 조금 더 스케줄 관리나 이런 것들도 용이해져요. 왜냐면은 해외 투어 돌고 뭐 공연 관리하고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서 공연장을 이제 큰 거를 못 채우는 거기서 수익성 극대화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TV 예능 출연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국내에서 행사를 많이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이그룹보다는 이제 걸그룹이 더 대중성이 높기 때문에 행사나 이런 데 걸그룹들이 더 많이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빠요. 근데 그 바쁜 거를 하지 않으면 걸그룹 수익성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최근 코로나 이런 게 있었으니까는 아마도 더 또 이런 면에서는 이제 걸그룹들에게는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사실 제가 이제 전 직장에서 저희가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갑니다. 2년에 한 번씩 가는데 어떤 때는 매년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행사에 가수로 여자친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행사를 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해체를 한다니까 아쉽기는 참 아쉽네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여자친구 보시면은 이제 2020년 중반에 빅히트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 전 앨범들 보시면은 19년 7월에 나왔던 거, 그러니까 빅히트에 들어가기 전인 거죠. 20년 2월에 나왔던 앨범 다 8만 2천 장씩 팔렸어요. 그리고 이제 빅히트에서 그러니까 하이브에서 인수한 직후에 낸 앨범도 8만 9천 장이 팔렸죠. 근데 그 이후에 진짜 제대로 그러면 이제 하이브의 힘을 보여주겠어 팬들은 기대했겠지만 11월에 나온 앨범은 판매량이 좀 급감을 합니다. 좀 많이 줄었죠. 오히려 인수 이후에 나온 앨범에서 6만 장대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랄까요, 뭔가 해체라는 큰 아쉬움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성적이 안 나오면 대접을 못 받나, 뭐 어떻게 보면 프로의 세계는 당연히 그런 게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조금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슈가 또 하나가 있었던 게 이제 갑작스러운 해체 발표도 해체 발표인데 기존에 이제 팬클럽 그 가입했던 금액을 돈으로 현금으로 환불을 해주는 게 아니라 위버스 샵에 포인트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거죠. 더 이상 이제 여자친구는 위버스에 그 하이브 산하에 없는데 하이브 산하에 포인트로 전환을 한다니까는 팬들이 열이 엄청나게 받았던 거죠. 그래서 팬덤이 반발했고 현금으로 환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보고 이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여기까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게 보니까는 개인정보 유출까지 있었다는 거죠. 의심되는 게. 그래가지고서 아주 뭐 난리가 났고, 사실 이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그 회사의 안티를 키우는 일이거든요. 과거에 저희가 보면은 SM이 처음에 H.O.T하고 쭉쭉쭉쭉 막 성공 가도를 달려나갈 때, SM 정말 대단해 했지만은 그 뒤에는 SM에 대해서 또 안티 팬들도 많이 늘었었어요. 그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라고 하면 사실 H.O.T의 해체도 있었고, 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는 그 오빠의 팬인데 회사랑 안 좋은가 봐. SM은 악의 제국이야. 막 이런 식으로 돌변하는 거죠. 원래 까가 되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사실 뭐 여자친구 팬이 뭐 다른 지금 하이브에 소속되어 있는 잘 나가는 보이그룹에 비하면은 팬덤 숫자가 굉장히 적죠. 적기는 하지만은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안티가 돼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 지금까지의 하이브의 이미지는 너무 좋거든요. 우리나라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탄소년단이라는 아티스트를 키워내서 국위 선양도 하고 남자 아이돌인데 남자
아저씨 팬들도 좋아하는 가수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약간은 너무 회사가 커지다 보면 이런 일들도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플레디스에 있는 유이스트. 유이스트의 경우에도요, 원래 앨범 20만 장씩 팔아요. 19년 10월에 앨범이 22만 장, 요게 7집 미니였죠. 8집 미니 앨범이 2020년 5월에 나왔는데 20만 장을 또 팔았었어요. 보통 경우에 여러분, 미니보다 정규가 더 잘 팔립니다. 정규 때 힘을 빡 주거든요. 근데 요번에 정규 앨범 2집이 나왔는데 21년 4월 달에 판매량은 미니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면은 다음 미니가 나왔을 때 판매량 장담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게 추이로 봤을 때 좋은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여자친구,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그 여자친구 정도의 사이즈로 대단한 수익성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계약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뭐 이거를 뭐 기획사의 입장에서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뭐 멤버가 뭐 그 어쨌든 조율이나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구만의 잘못이다 탓이다라고 돌리는 거는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이거를 그냥 팬 입장에서는 딱 봤었을 때 팬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잘못됐네? 왜 해체하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도 하이브가 향후에 뭔가 회사를 인수합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만약에 계획을 하고 있다면 아마도 인수당하는 회사의 소속 아티스트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팬들이 반대가 극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산하에 들어가면 특히 그게 걸그룹이라면 잘못하면 해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을 거고 들어가서 특별히 뭔가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의 뭐 실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굳이 하이브랑 해야 돼? 뭐 소위 말해서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기 질투가 판치는 게 아이돌 판인지 생각해 보시면 사실 SM에서 지금 리슨이라는 서비스를 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지금 그 다른 그 소속사 기획사들도 지금은 그 리슨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있죠.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리슨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 앱에는 오직 SM 아티스트만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JYP는 버블4 JYP로 따로 앱이 나와 있고요. 뭐 TOP면은 하여튼 다른 뭐 가수들은 다른 이제 기획사들은 각각으로 앱을 다 내줬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심플해요. 리슨에다가 다 갖다 붙이면 아니 우리 아티스트가 SM에 뭔가 뭐 자회사야? 아니면 그 밑에 급이야? 왜 우리가 저 밑에 들어가지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센서티브한 그 팬들의 마음을 고려를 해서 별개로 다 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위버스의 경우에는 들어가 보시면은 통합이 돼 있죠. 전체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제일 강조되는 거는 BTS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그 지금 하이브에서 열심히 키우고 있는 투바투가 그 다음으로 주목받을 수 없고 그 다음은 역시나 CJ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엔하이픈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속해 있는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죠. 예. 하이브가 대단한 거 알겠고 방탄 너무 대단한 거 알겠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이 사람이 아티스트로서는 최고인데 나는 그 팬인데 조금은 우리가 밑에 있는 느낌이 드네. 그런 느낌을 주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뉴이스트 경우에는요 12년도 데뷔했어요. 데뷔가 빨랐고 이제 프듀로 떴죠. 그래서 이제 19년도에 재계약을 했고 보통은 이제 처음에 7년 계약하고 나면 보통은 3년 혹은 5년 계약을 하죠. 그렇다는 말은 재계약 시즌이 굉장히 재계약 시즌이 굉장히 다가왔다는 거고 세븐틴의 경우에 15년도에 데뷔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 계약은 무조건 거의 뭐 7년이라고 거의 국룰입니다.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22년도 내년이죠. 예, 재계약입니다. 시즌이 다가오는 거죠. 과연 어떻게 될지를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예, 그 사실은 돈의 논리도, 그러니까 수익성이란 논리도 상당히 중요하고 당연히 여러 변수가 있다는 건 알지만은 그래도 처음으로 좀 인수한 기업들에서 장기적인 함께 가는 모습들 나온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번에 세븐틴 컴백하면서 요런 인터뷰를 했는데 요게 참 좀 뭐랄까요 제 눈에 사로잡더라고요.
세븐틴 목표는 빌보드 메인 차트 1위.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번 활동 목표를 묻는 질문에 호시는 큰 목소리로 빌보드 메인 차트 1위가 목표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1위를 목표로 하자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제 워낙이나 세븐틴의 팬덤들이 많이 커져가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의 보답이죠. 우리가 더 열심히 할게요 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이브라는 이제 글로벌한 곳에 우리가 또 편입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또 많은 부분을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서 우리도 더 갈고 닦고 해가지고서 하이브에 있는 다른 유명 아티스트처럼 우리도 한번 1등을 해보고 싶어요. 좀 하이브가 한번 날개가 되어주세요 라는 거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인수된 회사의 아티스트들도 어쨌든 좀 뭐 소위 날개를 달고 잘 되는 모습을, 그런 결과를 좀 보여준다면은 하여튼 요 아이돌판에서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는요, 저는 이제 하여튼 엔터 업종 엄청 좋아하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엔터가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는 저는 뭐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연예기획사들. 이제 지금 일단 1,000억 이상 되는 것들만 갖고 세봤는데, 연예기획사들 시총을 합치고, 그다음 우리나라에 제작사들이 많아요. 뭐 영화든 드라마든 뭐 아니면은 그런 이제 예능이나 그런 것들을 쭉 한번 합쳐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그 뭐 음원 유통이라든지 다양한 역할을 하는 기타 연예 회사들, 그 다음 방송국들도 있죠. 뭐 그 다음에 방송 관련된 그 이제 그 유관 업종 기업들까지 다 합쳐놓고 보면 여기 합산 시총이 32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참고로 이제 증권 섹터, 우린 증권은 섹터라고 분명히 업종을 분류를 하잖아요. 증권 섹터 합산 시총이 36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10%만 더 오르면 이제 정말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왜 엔터는 위험이 높고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뭐랄까요, 업종으로는 인정을 안 해주시나, 그런 좀 불만이 있고요. 엔터보다 한 단계 높다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이제 게임에 뭐 게임이 우리나라는 게임을 잘 만들고 잘 하잖아요. 뭐 수출 이런 거 콘텐츠에서도 게임이 압도적인데, 게임 섹터 합산해 보면 지금 시총이 53조거든요. 물론 좀 차이가 나죠. 근데 막 되게 큰 차이는 또 아니잖아요. 막 어마어마한 몇 배 차이 나는 건 아니고 이젠 2배 내로 지금 격차가 들어왔어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엔터라는 것도 기존에 조금 뭐랄까요, 좋지 않은 시선으로, 과거의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이제는 좀 하나의 업종으로 지금 실제로 업종이 근로를 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격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 바람까지 해가지고서요, 일단 엔터, 한번 섹터가 됐으면 좋겠다. 요것도 한번 표출을 했고요.